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오늘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이런 화학 결합에 따라서 물질들의 성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지난 시간 복습 잠깐 해볼까요? 자,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주고받아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어서 서로 결합하는 화학 결합이었죠. 그래서 예로 금속 원소인 나트륨과 비금속 원소인 염소가 서로 이온을 주고 아니 전자를 주고받아서 각각 이온이 되어서 염화 나트륨을 구성하는 것이 이온 결합의 예시였어요. 반면에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서로 공유하여 이루어지는 결합이었습니다. 공유결합에서는 그러니까 전자를 서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단지 공유할 뿐인 거죠. 그래서 수소 분자, 물 분자 이런 것들이 다 공유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물질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알아볼게요. 교과서 52, 53쪽입니다. 물질을 이루고 있는 화학 결합에 따라 물질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온 결합 물질부터 봐볼게요. 이온 결합 물질은 이렇게 수많은 이온들이 연속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만약에 초록 색깔을 음이온이라고 한다면 이 노랑 색깔은 양이온일 거예요.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석도 쫙 붙여놓으면 다 딱 붙잖아요. 근데 N극과 S극이 반대로 이렇게 딱딱딱딱 붙어 있어야지 쫙 붙는데 N극과 N극끼리는 안 붙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사이에 다른 이온들이, 다른 전하를 띤 이온들이 껴 있어야지만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힘이 가했을 때 결정이 쪼개집니다. 쉽게 쪼개져요. 소금 같은 경우도 탁탁탁탁 깨뜨리면 그럼 잘 쪼개지죠?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물에 녹이게 되면 이렇게 음이온과 양이온이 따로따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음이온은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고 양이온은 플러스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때 전원을 연결한다면 그러면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음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하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N극이 S극으로 붙고 S극이 N극에 붙는 것처럼 각각 다른 전하에게 서로 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릅니다. 수용액 상태라는 것은 물에 녹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 같은 경우는 전기가 통하죠. 사실 실제 그냥 물은 순수한 물, 완전 H2O만 있는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런데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을 우리가 물 만진 손으로 전기 컨센트 잡으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 감전될 위험이 커진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물 자체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면 물 묻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지건 말건 그게 왜 전기가 통할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손에 땀이 있죠. 이 땀은 먹으면 어떻죠? 짜죠.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 손에도 땀에도 염화나트륨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물 속에도 아예 아무런 성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온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물 자체가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니라 물 속에 녹아 있는 이온들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한번 볼게요. 공유결합 물질은 이렇게 독립된 분자를 이루어요. 조금 전에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쭉 연속적으로 붙어 있었죠. 하지만 공유결합 물질은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독립된 분자를 이뤄요. 그리고 실온에서 주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공유결합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설탕인데요. 이 설탕은 역시 물에 녹여볼게요. 물에 녹였을 때 이 설탕을 녹인 물은 전기가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이온 결합 물질이었던 소금 같은 경우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녹아 있었고 그것을 물에 녹였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따로따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설탕 같은 경우는 이 설탕 분자 그 자체가 그냥 알알이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 자체가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죠. 물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전원을 연결하더라도 전하를 띠는 입자가 없기 때문에, 즉 이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래서 전기도 흐르지 않습니다. 전구에 불이 안 들어왔죠. 설탕과 같은 공유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 그리고 얘 자체를 녹인 액체 상태, 그리고 물에 녹인 수용액 상태에서도 대체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다 공유 결합 물질은 물이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자, 조금 전에 물 그 자체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물은 어떤 결합 물질이에요? 물은 공유 결합 물질이죠. H2O는 비금속인 수소와 비금속인 산소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공유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 얼음, 액체 상태, 물, 그리고 수용액 상태, 이거는 물에겐 해당되지 않겠지만 이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을 비교하는 영상을 하나 볼게요. 이거는 교과서 52쪽에 있는 실험 내용이고요. 이 자체를 동아출판 출판사에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잘 이해가 되나요? 자,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은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초록 색깔 전구라고 해야 하나?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근데 수용액 상태일 때, 물에 녹였을 때는 불이 뿅 하고 들어왔어요. 그쵸? 하지만 설탕과 포도당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일 때, 그리고 물에 녹인 상태일 때도 역시 다 불이 들어오지 않았죠? 즉, 이걸 통해서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은 이온 결합 물질이고 설탕과 포도당은 공유 결합 물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공유 결합 물질인지 이온 결합 물질인지 모를 때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를 한번 같이 볼까요? 교과서 52쪽입니다. 5. 화학 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 결합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이루어지는 화학 결합은 이온 결합, 공유 결합으로 나뉜다. 서로 다른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성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조금 전에 본 영상이 바로 이 실험이었습니다. 53쪽 읽을게요. 염화나트륨, 질산칼륨과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잘 통한다.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 이온이 이동할 수 없으므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자,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원인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나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한다. 반면 이온 결합 물질과 달리 설탕, 포도당과 같은 공유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서도 대체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자, 여기는 이렇게 줄 칠게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줄칠 부분이 많죠?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얘가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의 모식도인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은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였을 때는 이온이 분리되기 때문에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해서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서 전기가 이렇게 통합니다. 전구에 불이 들어와요. 반면에 공유 결합 물질은 전하를 띠는 입자가 아니라 분자 그 자체로,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질 그대로 물에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이제 PPT로 다시 돌아갈게요. 지구와 생명체를 형성하는 화학 결합.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은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등의 화학 결합으로 형성된다. 우리 주위에서는 물질을 이루는 화학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이 유지된다. 즉 우리 모두,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주변에 둘러싼 환경들, 모든 것들이 다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예시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지구입니다. 지구 위에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살고, 나무도 살고, 그리고 대기도 존재하죠. 자, 먼저 대기를 구성하는 질소와 산소는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 2개가 공유 결합한 거고 산소 분자도 산소 원자 2개가 공유 결합한 겁니다. 지금 공유 결합 물질은 이렇게 노란 색깔로 쌤이 표시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바로 지각이죠. 지각의 주성분인 규산염 광물은 규소와 산소의 공유 결합으로 형성된 공유 결합 물질이다. 규소도 비금속이고 산소도 비금속입니다. 이 2개가 공유 결합해서 지각을 형성합니다. 바다는 공유 결합 물질인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온 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등이 녹아 있다. 그래서 바닷물을 먹었을 때 아주 짠 거예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탄소와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공유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질이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그리고 생물의 호흡 과정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이 포도당과 산소 분자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물은 모두 다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마지막으로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을 생성합니다. 이 역시 물, 이산화탄소, 포도당은 모두 다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지금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거의 대부분 공유결합 물질이 많죠? 지금 여기 교과서 예시에서는 이온결합 물질 이렇게 2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를 같이 읽어볼까요? 54쪽 읽어볼게요. 지구와 생명 시스템을 형성하는 화학 결합. 지구의 표면은 크게 육지, 바다, 대기로 구분된다. 지각의 일부분인 육지는 대부분 단단한 고체 상태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가 건물을 짓고 그 위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지각이 단단한 고체 상태인 것은 지각 구성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산염 광물이 녹는 점이 높은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이다.
대기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인 질소, 산소 등은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온 결합 물질에 비해 공유결합 물질은 대체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실온에서 액체나 기체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물질인 산소도 대기 중에서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쉽게 산소를 얻을 수 있다. 바다를 이루는 물은 생물에게 필요한 많은 물질을 녹일 수 있고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가 그 속에서 살 수 있다. 그리고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형성되고 눈과 비가 내리는 등 기상현상을 일으키면서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또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의 상당 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생명 시스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건 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물질의 성질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시스템과 생명 현상을 유지하게 하는 생명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활동에서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위에 지각이 단단한 고체 상태인 것은 지각 구성 물질 대부분 차지하는 규산형 광물이 녹는 점이 높은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PPT에서 규산형 광물은 규소와 산소의 공유 결합으로 형성된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PPT에선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교과서에선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규소와 산소가 뭐죠? 규소와 산소는 비금속입니다. 규소도 비금속, 산소도 비금속. 그래서 규산염 물질은 비금속으로 공유 결합한 거예요. 그런데 규산염 여기 광물이라고 한 것은 이 규소와 산소가 공유 결합한 물질에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물질이 같이 또 이온 결합을 해요. 여기 읽어볼게요. 규산염 광물은 여러 가지 금속 양이온이 규산 이온과 결합한 것이다. 규산염 광물 중 하나인 감람석은 마그네슘 이온, 철 이온이 규산 이온과 결합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규산 이온이라는 거는 규소와 산소가 일단 공유 결합을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온이 된 거예요. 약간 복잡하죠? 규소와 산소 그 자체는 공유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유 결합한 것이 그 자체로 이온이 되어서 금속 양이온과 결합을 하는 이온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즉, 여기서 규산염 광물 같은 경우는 규산염 광물은 이온 결합 물질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교과서 55쪽 볼게요. 자, 55쪽 보니까 지구와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결합의 의미를 토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여기에 지구의 바다와 대기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 중 물, 산소, 질소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조사하여 표에 빈칸을 채워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학습 상황이니까 인터넷 조사하는 거 너무 쉬운 일이죠. 인터넷으로 물과 산소와 질소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교과서에다가 각각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의 대략적인 질량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고, 그 다음이 그 다음이 가인데 이 우리 인체를 가장 많이, 그 다음,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물질들이 대체 어떤 물질인지 조사를 해봅시다. 그리고 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공통점을 화학 결합의 관점에서 조사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대체 어떤 화학 결합을 하고 있냐라는 걸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의하기 1번, 2번 여기 모든 별로 토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별이 말고 그냥 각자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 정리한 내용은 교과서에다가 정리를 해도 되고 노트에다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도 됩니다. 이 정리한 것은 여러분들이 등교 수업했을 때 그때 검사할 거예요. 자,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